네, 30대 젊은 정치인이 제1여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연소 원내 교섭단체 정당대표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30대 청년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것을 두고 일면 이준석 돌풍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이준석 돌풍을 통해 본 정치권의 변화, 그리고 내년 선거와 지역 정치에 미칠 영향 등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무탈하셨어요? 예. 네, 오늘 아주 그냥 셔츠 색깔들이 그냥 샤방샤방합니다. 아니, 뭐 제가 소문을 들어가지고요. 무슨 김한국 의원님. 곧 탈당하실지도 모른다는. 네? 예. 아, 그러세요? 아, 예. 입당하시나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색을 이렇게 맞춰서 입은 건가요? 오늘 방송에서 뭐 첫 탈당 선언과 아, 입당 네. 선언하십니까? 네, 어디까지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 돌풍이라는 그 표현이 지금 연일 계속 회자가 됐고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행보를 계속 조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연일 화제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개인적으로들. 네, 이번 돌풍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예.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영선 중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되어본 적이 없는 뭐 최고위원까지의 아마 이력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어쨌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 정당의 당대표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사변적인 일로 지금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원 투표 70% 그리고 여론조사 30%를 통해 가지고 대표가 선출이 됐다고는 하는데 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좀 약간 나경원 전 의원한테 좀 약간 뒤졌다고는 하는데, 이 여론조사가 워낙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당 대표가 지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은 원래 권력은 부자 사이에도 나눠 갖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청년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 이게 당의 어떤 헤게모니가 기존의 세력에서 그 아래 세력으로 좀 이전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야, 참 그걸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정말 민심의 바다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남바다처럼 이 권력의 구조를 재편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띄울 수도 있고 좀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어쨌든 참 사변적인 것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요. 아까도 저희가 녹화 전에 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수락 연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의 일부분을 땄는데 변화에 대한 당대표 나의 거친 생각, 네. 그걸 바라보는 당원들의 뭐 불안한 눈빛, 눈빛. 예, 지켜보는 국민들,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신선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어쨌든 뭐 이제 강론적으로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야, 이게 참 정말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긴 하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저희는 이제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죠. 재미있는 현상이다 했는데 안에 계신 의원님은 어떠세요? 예, 제가 이준석 당대표를 처음 본 게 2012년도 그 당시 대선 때 제가 지도에서 네. 뵀었습니다. 그때는 참 풋풋하고 이제 어린 미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뭐 영선의 우리 당대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된 당대표다. 왜냐하면 그동안 3번이나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울 노원, 굉장히 이제 야성이, 진보성이 강한 그 지역에 3번이나 출마하면서 뭐 당에서는 그 당시에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라고 하는 그런 제의도 이제 과감하게 뿌리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열망 그리고 희망을 저는 받고 이번에 당대표가 됐다고 보면서,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각도 있지만 특히 젊은 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됐다는 게 저는 참 희망적으로 보고, 뭐 이렇게 세월을 거슬러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께서 태어난 그 해가 제가 대학교 입학했던 그 시기라서 어찌 보면 세월이 참 빠르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를 이번에 우리 당대표 선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저희가 녹화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약간 결이. 방송이니까.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뭐 평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아무튼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시간이 가장 그 보편적이잖아요.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그 인식과 그렇죠. 철학이 젊지 않은데 이것이 어찌 세대 교체인가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예, 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내세우는 수락연설에서 했던 얘기가 공존과 공정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바라는 여러 가지 염원 자체가 이번 저희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어찌 보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역할, 기대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자체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말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사변이 정치적인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아마 그거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화려한 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 세대의 상실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MZ 세대의 어떤 그 집결된 어떤 힘의 이 분출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물론 생물학적 나이로만 보면은 분명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이 맞고 예, 그런 면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면면이나 어떤 정치계 입문 과정을 보면은 과연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청년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원래 프로그래머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좀 약간 샤프한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정치 입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그 손수조 씨랑 같이 이렇게 좀 정치에 발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이걸 보면은 이제 청년 정치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온라인으로 입당 원서를 써가지고 정말 당의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당분 뭐 정치의 문화를 하나씩 익혀가지고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분명히 결이 다른 것 같다. 반론. 물론 이준석 대표가 그 학벌로 따지면은 흑수저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특히 정치적으로 걸어온 길을 보면 굉장히 험한 정치 역경을 거쳤고 그리고 주관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하고요. 이런 준비된 어찌 보면 그리고 준비됐고 그동안 해왔던 10년 동안의 그런 정치적인 노하우가 저는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님께서 청년들에 대한 뭐 역할 그리고 기대에 대해서 좀 과대 포장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부터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아마 그런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은 사실 일면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도권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도권 밖에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2년간의 당대표 그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이준석의 시대가 왔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재단하려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멋있는 면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험지 출마를 했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을 떨어졌는데 3번 다 노원구에 아마 출마를 해가지고 뭐 상대도요 안철수 뭐 대표 그리고 고노회찬 전 의원.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험지 중에서도 진짜 A급 험지에서 진짜 버텨낸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뽐낸 청년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말이 좀 버벅이네요 오늘. 네. 노회찬 그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예전에 정말 탐이 나는 인재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인이 있으면 그냥 야 네가 좀 알아서 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좀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으니까 새누리당처럼 좀 적극적으로 좀 발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정말 이준석 대표는 정말 지금 이제 정치인이니까 좀 약간 그런
정파성이 좀 네네. 약간 두드러지는 것뿐이지 정파성에 대한 맥락을 다 제거시켜 놓고 보면은 그래, 말 잘한다, 그래, 논리 있어, 뭐 납득이 돼. 이런 편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를 하는 어떤 이 자세나 스탠스를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인, 부동산, 그리고 그 20대 남성, 그러니까 군 관련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청년 전체가 일반적으로 고민하고 이 고심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아주 특정의 성별, 특정의 연령대, 어떤 특정의 사회적 집단의 분노를 좀 약간 이용하는 측면이 좀 약간 있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인으로서 뭐 물론 그게 좋은 기술일 수는 있겠으나 크게 정치하는 사람으로 정치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럼 저거는 좀 약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되게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이 이제 지지층이 확대되는 어떤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참 국민의힘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다른 정치권에도 사실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좀 예측들을 해보죠. 네. 그 사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혁신과 개혁을 네. 모토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젊은 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뭐 나이대로 보니까 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64년생, 그리고 조수진,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다 이제 70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생물학적 나이가 젊어진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 조합을 좀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선 3선 의원이 최고위원에 포진돼 있고요. 당대표가 이제 젊은 30대 당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일명 개혁적인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도권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며칠 전에도 이제 그 김재원 최고가 이제 최고위원 그 회의에서 발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중진 의원들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뭐 새로운 개혁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혁적으로 가는 건 좋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젊은 층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당원들과의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뭐 어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내 이제 뭐 모든 인선 조직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빨리 구성이 되면 바로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인데 민주당 쪽의 변화나 이런 예상되는 부분들도 좀 얘기해 그렇죠. 주시죠. 지금 민주당 같은 상황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의문의 일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을 벌이는 구도에서 졌기 때문에 그걸 패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사실 민주당과는 약간은 뭐 거리가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인데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희한하게 지금 민주당이 좀 뭔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 하면 이제 분명히 재보궐선거 이후에 앞으로의 어떤 정치 판도, 정치를 변화시킬 주된 세력으로서 2030 젊은 분들에 대한 좀 이목이 쏠렸고 특히 MZ세대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집중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도 지금 하지 못한 어떤 청년 정치, 그러니까 당내 권력 교체를 국민의힘이 먼저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놀라운 면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청년 정치에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혀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거의 86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당이 좀 약간 좌지우지 운영되는 게 민주당인데 청년 정치인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근데 다만 목소리가 이게 좀 크지 않으니까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당내의 내부 정치에 좀 약간 숨통을 트이느냐에 좀 약간 달려 있는 것 같고 저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민주당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진보라고 하면은 도덕과 윤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가치거든요. 특히 또 이제 최근에 우리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득권 세력에 갇힌 어찌 보면 꼰대 집단으로 이제 돼가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과거에 운동권이라고 해서 뭐 자유, 민주를 외쳤던 그분들이 이제는 국회의 기득권이 돼서 어찌 보면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갇힌 테두리에서 여러 가지 할 말도 못하고 이게 바로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결과고 또 그런 결과를 우리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밀어준 게 저는 향후 민주당에서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사실 당대표 선거에서 흥행 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참패했다고 봅니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본인들끼리 한 것밖에 기억이 없는데 네. 그래도 저희 당대표 그리고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물론 온라인으로 하긴 했지만 경선 치렀죠.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함에 있어서 얼만큼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자신감 뿜뿜이신데 반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저 녹화 전에 탈당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마 뭐 저는 정치적인 표현을 계절로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뭐 대통령 선거 따뜻한 봄날이었고요. 촛불 민심으로 뭐 80%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 민심으로 탄생시켜준 문재인 정부였고요. 그리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아주 뭐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고요. 뭐 2018년 지방선거 말도 네. 할 네. 필요도 없는데 이제 민주당의 봄날은 다 갔다. 그러니까 저희는 네. 이제 봄을 향해서 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제가 얘기해주세요. 민주당 입장을 막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게 또 입당하실 거 아닙니까? 명쾌한주의 우리 국민의힘에 또 입당하실 거 명쾌한주의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조금 민주당이 빙이 돼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요 민심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거는 때로 현명하고 정말 미래적인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에 손을 들기도 하고 쉽게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한다는 게 민심이고 민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민심이라는 게 엄청난 시대적인 힘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4.7 재보궐선거와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우리 김한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 위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문제 뭐 관련한 뭐 여러 청년 문제 뭐 실업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건 비단 민주당 정권만의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단독의 잘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전부터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챙기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사각지대가 골마 터진 게 이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화려한 지금과 같은 등장도 그런 뭐 물론 본인의 탤런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민주당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면 분명합니다만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갖고 가서 이걸 뭐 내년 대선,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이어가려고 하면은 좀 약간 저는 좀 너무 오버하고 좀 나가신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의 공동적인 네. 책임인데. 짧게 네. 좀 반론 네. 제기하겠습니다. 의원님, 두 아주 가지 짧게. 두 네.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게 짧게. 민심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를 정치권에서는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 민심은 그 의원님? 유권자로 하여금 표로 봤거든요. 그래서 네. 3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민주당에. 그 민심이 그쪽으로 갔는데요. 저희 역시도 지금 자만하지 않고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민심은 말 그대로 강물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기대했던 만큼 한 게 없고 앞으로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뭐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 당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지 민주당이 뭐 몰락하기를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네. 갈 길이 좀 멀어서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부터 한 얘기가 지금 본격적인 얘기인 건데요. 이런 어떤 세대교체 바람, 이런 변화의 바람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가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밭이 잇따라서 열려요. 그래서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서 내년 선거에서 어떤 지형으로 좀 나타날지를 좀 저희가 좀 점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좀 나타날지, 실질적으로 정말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년 대선 이후 3개월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의 결과를 어떻게든 받게 어떤 영향은 일정 부분 받을 것이라는 게 분명한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지역 선거의 성격은 좀 전국적인 선거와는 다르게 어떤 전국적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 열풍이라든가 요런 게 인다고 해서 지역 정치까지 이게 쉽게 연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통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좀 인물론이 많이 제기가 됐고 또 더구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리더십의 어떤 빈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올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오히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들이 지역 안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원희룡 지사도 사실은 그 불출마 선언을 얘기하면서 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자기 지사에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지 기존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내년 그 지방선거 출마를 예상하는 후보들도 있긴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가능성이나 뭐 예상되는 후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회를 아무래도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도의회 현역 도의원분들 중에서 머리가 희시고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시고 이런 도의원 저희 가까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저 강철남 의원님 얘기하는 네. 농담이고요. 네. 아니 뭐 우리 저 김학우 의원님도 뭐 충분히 잘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근데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국회의원 3명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아마 많은 도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약간 좀 피곤함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제주 정치의 물갈이 저도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저는 그 개념을 저는 좀 달리 갖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낙하산 인사 비슷하게 선거 때 딱 출마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어찌 보면 새로운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까 구재일 기자님 얘기했지만 정치도 어찌 보면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정치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면 뭐 새롭게 나타나는 인물도 좋지만 사실 단계를 밟아서 가는 부분들도 저는 새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몇 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물론도 인물론이지만 우리 세대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포지션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선거 통계를 보면 이제 40, 50대는 진보적인 성향이 많고요. 60대 이상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 이제 우리 21대 국회 그리고 우리 지방선거 때부터 이제 젊은 청년들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대선 같은 경우도 그 우리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는 후보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아직도 청년들은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물론도 인물론이지만 얼만큼 많은 정책들을 그 계층에 맞게 내세우느냐가 어찌 보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정책들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선도 그렇고 이번 4.7 그 재보궐선거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대선을 그리고 지방선거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때 인물론도 중요하지만 아마 그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가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가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데 동의하고 저희 받아가지고 하나 더 얹으면요. 그 중앙선관위원회 그 선거 통계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 후보자 지역 그리고 지역구 비례대표 합쳐서 제주에는 총 93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43석이니까 2대1 조금 넘는 경쟁률을 어쨌든 펼쳤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연령별로 보니까요. 30대 미만이 지역구 비례대표 합쳐서 2명. 30대에서 40대 미만이 이제 모두 5명.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 후보자 가운데 40대 미만이니까 우리가 뭐 조례라든가 관련 법에 따라서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7명, 10%도 안 됩니다. 7.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중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후보라기보다는 그냥 여성 할당이라든가 청년을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출마한 케이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분의 뭐 비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청년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또 제가 고민할 게 뭐냐하면 청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물론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전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뭐 이제 주로 보면은 스펙트럼이 너무 제한돼 있어요. 뭐 이제 학생회장 출신들 그리고 이제 그 당직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청년회 하셨던 분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청년 정치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참신성, 어떤 효용성 이런 게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좀 약간 컨트롤 V하는 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아마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나이만 젊지 좀 약간 정책의 참신성이 없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서로 청년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그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좀 청년과 관련돼서는 좀 우리 중앙선관위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거를 할 때 돈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예로 기탁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번 이준석 우리 대표 같은 경우도 8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서 이제 당대표에 출마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청년들이 이제 정치 제도권으로 들어가는데 좀 많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탁금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청년들이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이용한 면들이 많습니다. 뭐 대규모 뭐 토론했을 때 뭐 동원이라든지 근데 그때뿐이었거든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청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 그 유권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임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제도를 좀 변화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청년들에 대해서 뭐 지역구 비례대표가 있지만 저는 지역구에도 청년들이 나가야 되지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관례를 보면 뭐 당에 충성을 하고 뭐 도당위원장의 측근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지방정치도 그렇고 중앙정치도 그렇고 특히 지방정치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에 비해서 많이 지금 개선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하나의 예로 비례대표 같은 경우를 청년으로 일단 채우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뭐 아카데미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가려고 해도 뭐 본인들이 크게 관심 갖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청년이 당사자가 돼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이루려고 하면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당신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공부도 하고,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이슈도 내세워서 도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고, 그리고 제도권에 가서 당신들의 목소리를 내세워 주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 정치적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 그 이번에 이준석 대표 그 취임을 하면서 네. 공정을 얘기하면서 되게 테스트, 평가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이분이 할당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구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할당 그 얘기하셨어요. 부분에 당 대표의 지침에 반기를 드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물론 그 여러 가지 테스트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내년에 뭐 공천할 때 무슨 쉽게 말하면 이제 시험을 본다, 뭐 엑셀 기본적인 능력을 본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아, 엑셀을 본답니까? 뭐 그런 얘기도 공천할 때 있더라고요. 시험 본다 그랬는데 의원님도 시험 봐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봐도 좋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생각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 특히 그 정치를 희망하시는 분,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냥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할당제 같은 경우도 저는 누구한테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서 청년 할당제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청년에 대한 어떤 공약 이런 것들이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이 선거의 어떤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네. 됐고 그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토양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역에서 이제 내년 도의원 선거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청년들 중에 좀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희망을 보이거나 예상이 되는 뭐 인사들은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청년 정치 관련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정치하고 좀 약간 연결하는 걸 좀 약간 아직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야 나는 정치해야지 해가지고 정치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활동이 정치랑 연장이 될 수 있으면은 좀 한번 그 기회를 한번 좀 이렇게 좀 적극 이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아직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 좀 이번에 이준석 돌풍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도민 사회에서는 조금 이게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김한국 의원님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사실 이제 선거라는 게 당선되면은 뭐 물론 활동도 하고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뭐 그 의정 활동비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거라는 게 막상 도전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참 그 이후에 보통 우리 유권자들은 인식을 못하지만은 정작 선거에 도전하셨던 분들은 어떤 생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쉽게 정치에 도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뭐 물론 청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선거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생계 고민, 생활의 고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약간 뭐 물론 전국적으로 안 되더라도 뭔가 제주도에서라도 뭔가 좀 어떻게 좀 보완하거나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청년 정치의 좀 문호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주위에도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청년들 중에 정치를 좀 권유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까 구재일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데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정치가 젊은 청년들로부터 외면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구로 이제 어찌 보면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도 몇 친구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친구들이 뭐 저희 당이 아니더라도 저는 청년들이 많이 우리 제도권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의회도 앞으로 뭐 변화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찌 보면 뭐든지 그 각계각층 사람들이 들어와야 뭐 장애인도 들어와야 되고요, 청년들도 들어와야 되고요, 여성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각계각층의 우리 도의회도 구성이 돼야 뭐 소수의 약자 대변도 할 수 있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청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기존 정치인들의 저는 숙제고 또 몫이라고도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분들로 하여금 모범을 보여야 그분들이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저도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네. 하고픈 욕구가 생기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국 의원님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좀 계속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 방송 끝나고 저랑 같이 저 엑셀 하러 가시죠. 엑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엑셀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당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변화의 어떤 키워드는 사실 이 정치 지형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좀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러한 열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뭐 바람을 전달하거나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김한국 의원님 어느 분한테 마지막 메시지 전달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신 대학 이준석 입학할 때 태어난 예, 이준석 당대표께 1번 카메라 보고 이야기해 깨톡을 날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저는 참 기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절망과 그리고 특히 청년들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공정과 공정이 함께 갈 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원동력이 되는 중심에 이준석 대표가 있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서 열정과 추진력을 갖춘 우리 당대표로서 내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까지 이끌어내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신망과 그리고 열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탈당 안 하시려나 봐요. 고 기자님. 예. 그 김한국 의원님께서 네.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깨톡을 남기셨으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네.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 법이죠.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탓하시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원칙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민의힘과 잘 경쟁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 계속 용기 잃지 말고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